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 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같이 합동으로 연합훈련을 한 정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과 같이 탄도미사일 훈련을 한다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과 북한은 이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나섰다는 그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었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은 미사일 방어 훈련을 동북아 전역으로 하는데 한국 정부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고 왕따를 시킵니다. 왜냐? 우리 편 아니다 이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위 미사일을 소집을 했는데 이 긴급회의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산회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관련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AFP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의 요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어떠한 대응 조치 의결 없이 산회했다.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일부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성명서 채택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상위 미사일을 소집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상위 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했죠. 그런데 30분 만에 끝났다 이겁니다. 채택 없이. 이건 뭐냐? 뭐 의장이 개회선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냥 인사말 하다 보면 끝난 거죠. 성과가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그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나머지 2개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질서를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분명히 북한에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그 어떤 발사체 테스트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 규정을 어길 시에는 북한에게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 트리거 조항까지 마련했던 게 바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들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다. 이게 왜입니까? 왜냐?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 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으로. 그리고 또 놀랍게도 중국은 북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같이 하고 도와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도 들으셨죠? 중국의 군함들 3척이 함대를 이루어서 전대를 이루어서 동해로 들어왔다. 바로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국의 함대가 동해에 들어와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바로 빠져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뭐 하러 왔을까? 또 걔들은 어디 있었을까? 자, 일본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3월 30일 날 일본 통합망료간부 인용한 오신트 소식통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05호형 구축함 난창, 05D형 구축함 청두, 054A형 호위함 다칭은 북한이 미사일 쏘기 하루 전부터 탄착 예정 해역에서 대기 중이었다. 아니 미사일 탄착 예정 해역에 대기 중이었다 이겁니다. 이 세 척의 함대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난창함의 좌표를 공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북위 39도 7분 4초 9 그리고 동경 135도 9분 4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좌표를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탄착한 지점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에 이 함대가 대기를 했다 이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중국의 함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죠. 이 말은 뭐냐? 이 지금 한 600km 이상 날아갔으니까 지구 공면 효과에 의해서 북한은 600km 이상 날아간 그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어디에 정확하게 탄착했는지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위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지상 기반 탐지를 해야 되는데 텔레메트리 신호 아무리 정확해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정확도는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는 이것을 보고 중국이 사전에 북한으로부터 어느 지역에 탄착할 것이다 라는 정확한 정보를 받고 상호 신뢰하에 중국은 그 탄착 지점 인근에서 북한이 솟아오르는 그때부터 중간에 꺼졌다가
이제 팝업 기동을 하니까 쑥 내려왔다가 다시 팝업 기동해서 다시 이제 탄착하는 이 지점 끝자락에 가서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내릴 거점에서 다시 팝업을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어디에 탄착을 하는지,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 최초에 우리에게 알려준 그 탄착 좌표하고 지금 실제로 떨어진 좌표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정확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마킹 역할을 하러 간 것이 아니냐, 정찰 역할을 하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이 3월 24일, 25일 새벽에 쐈는데 24일 밤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그 탄착 지점 확인하고 바로 그냥 빠져서 나갔어요. 명백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탄착 지점 확인해 주러 간 것이다. 이런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만 도와주냐? 아니죠. 아예 북한의 미사일 A에서 Z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죠. 바로 북한이 열병식을 할 때마다 공개되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쏜 바로 그 신형 미사일입니다. 개량형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바로 그건데, 여기에 드러난 이 차량들이 10년식 차량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중국의 시노 자동차에서 나온 그 트럭과 흡사합니다. 또 여기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런 것들을 싣고 나온 이 차량들은 중국의 역시 완샨 특수 차량의 트럭과 유사합니다. 이 완샨 차량은 과거 북한이 KN-08이라고 하는 최초의 ICBM을 선보였을 때 그걸 싣고 나온 차량이에요. 그거 완샨 차량이, 특수 차량이 북한에게 벌모경 이 목재 운반 트럭으로 판매를 한 WS-51200이죠. 그걸 이제 북한이 테일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도로 개조를 한 건데, 그거 모르고 수출했겠습니까? 알죠. 알고 수출한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열병식 할 때마다 중국제 차량들, 중국제 제품들이 마구마구 나옵니다. 이렇게 중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정말 대단한 일조를 하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데도 그렇게 몸을 던져서 막아주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되니까 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군들을 전체적으로 동원하고 미군의 동맹군을 동원해서 같이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합니다. 거기에 한국은 배제를 했습니다. 아예 한국 정부에게는 연락도 안 했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황당한 소식 아닙니까?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주한, 주일 미군 등 태평양 4개 지역 미군 부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서 이달 초 탄도미사일 합동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태평양 지역 모든 미군 미사일 방어 부대가 합동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일 미군 제38 방공포병예단은 이달 초부터 2주 일정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 계획 수립과 정보 공유, 억지력 실행 등을 숙달하기 위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했다. 12일 종료된 훈련에는 제35 방공포병예단, 하와이 제94 육군 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 괌, 성주 등 미사일 부대와 일본 자위대 병력이 참가했다. 군 관계자는 한국 측에는 참가 요청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그리고 괌, 한국에 있는 이제 이 주한미군이죠. 성주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와이, 이 태평양 지역의 미군들이 일제히 참가하고, 그리고 일본 자위대도 참가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합지휘소 훈련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 니들은 우리 편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합훈련은 아니고 그냥 지들끼리만 한 거지 라고 반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일미군 38 방공포병예단은 SNS에 보면 분명히 연합훈련, 즉 컴바인드 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8 방공포병예단은 주둔지에서 3월 2일 제5공군과 함께 연합지휘소 훈련을 위한 통신을 구축하고 있다. 제38 방공포병예단은 제94 육군 방공미사일사령부의 CCPT에 참가해서 2주간 방어작전 계획, 정보와 실행 파트를 처음으로 연습한다. 자, CCPT, Combined Command Force Training. 그래서 연합지휘소 훈련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란 말을 쓸 때는 바로 동맹국들과 다른 나라와 같이 합동훈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훈련 하는데 대한민국은 뺐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핵미사일, 탄도미사일 위협 없습니까? 제일 심한 나라죠. 그런데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는 여기에 들어가서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에게는 안 합니까?
동맹군 아니다. 이젠 니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바로 이런 연유가 깔려있죠. 미 국방부 장관 오스틴 장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왔죠. 그렇게 해서 2+2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오스틴 장관이 경로해서 항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훈련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사드 기지를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2+2 회담 때 오스틴 장관이 경로에서 이야기했어요.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자기는 미군을 통괄하는 총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부하인 미군이 한국에 와서 정말 불쌍하게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컨테이너에서 자고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는 시레이션, 전투식량으로 식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4년째 벌어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미군이 이러려고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주에 이렇게 미군이 열악하게 생활하고 제대로 된 훈련 여건이 보장 안 되고 성주의 사드 기지가 아직도 임시기지로서 정말 이렇게 열악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성주 입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친북으로 판단되는 종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좌파 그 자들 때문인가? 그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만 도와주는 게 그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을 그렇게 열악하게 내팽겨 쳐놓고 있는데 선봉에 서 있더라 라는 것이 알려진 겁니다. 뉴데일리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방역 특혜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자,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일 수 있습니까? 모여서는 안 되죠.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어디 이렇게 지금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단속 안 하죠. 그러면은 방역에 대한 특혜 조치만 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정부가 나쁜 짓을 하고 있더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까지 환경부 측에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월부터 추진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이듬해인 2017년 6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청와대가 한 달 만인 같은 해 7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공식 결정한 것이다. 사드 기지가 정당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식 배치가 필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환경부에 1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아예 협의 요청조차 하지 않고 4년 동안 뭉갠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3개월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완료 시점까지 사드 정식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당선되면서 바로 대통령 했으니까 대통령 뭐라고 했냐. 사드 배치에 협조를 하기로 하면서 사드를 배치를 하려고 하면 이제 전자파등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영향평가를 해서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즉, 그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드의 정식 배치 그리고 제대로 된 기지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협의해주고 도와줄 것처럼 했는데 취임하고 한 달 예만인 7월 달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해주겠다고 해놓고 그걸 일반 환경 영향평가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 일반 환경 영향평가는 1년 정도 걸린대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계절이 바뀌니까 아마 그 1년 전체를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년 정도 걸리면 그러면은 국방부는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이 주무부서인 환경부에다가 자,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 공문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그 다음 장관이었던 정경두, 지금 장관인 서욱, 이 3명 그 어느 누구도 국방부에서 환경부에게 환경 영향평가 해달라라는 요청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우리는 책임 없어. 쟤들이 해달라고 안 하는데 우리가 뭘 해?
라는 겁니다. 아니, 송영무, 그리고 정경두, 서욱, 이 사람들 해군, 공군,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별 4개 포스타 출신들, 각각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이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 할 때는 미군들에게 고맙다고 매일 했겠죠. 뻔뻔스러운 자들. 그리고 돌아서서 동맹군인 우리 동맹국의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고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는데 선봉이 되는 이 군인 출신들, 별 4개짜리들, 이런 자들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현역 군인 여러분 혹시 계시면 이런 자들을 선배 대접할 가치가 있습니까? 완전히 예비역 사회에서 내팽개 쳐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못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이적행위 하는 자들 아닙니까?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 치는데 선봉이 돼 있는데 북한을 이렇게 하고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중국, 탄도미사일 탄착지점까지 봐주고 있는 중국, 그 중국에 납작 엎드리고 이런 자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핵 대응 무장 해제 작업이죠. 그래서 16년, 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나서 우리 정부는 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터뜨렸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걸 완전히 그냥 뭐 난리가 났었죠. 저도 여러 군데 안보 강연하러 가서 이렇게 핵이 미사일 터지면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집에서 뭐 담요를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열흘 동안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연을 계속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싹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 4.27 정상회담 때문에. 그런데 제 강연만 그렇게 들어갔냐? 아니죠. 정부가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고 하는 연구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했다가 그거를 4.27 정상회담하고 나서 4일 만에 5월 1일 날 없애버렸어요. 조선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정부가 18년 4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핵 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했다. 정부는 2018년 정상회담 직전에 현 여건 하에서 북한 핵 및 화생방 공격 시에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용역비 3,800만 원의 입찰을 공고했다. 이 연구는 국방부와 군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충무 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같은 해 5월 1일 돌연 이 공고를 취소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나흘 만인데 정부는 취소 사유에 대해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따른 안보 환경 변화라고 밝혔다. 아니, 판문점 선언하고 하면은 뭐 북한 핵 다 끝난 겁니까? 북한 비핵화 된 겁니까? 그래서 통일부 외교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 인정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국방부는 뭐하는 자들입니까? 통일부 외교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예요. 그들의 임무예요. 그런데 국방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국방부 임무입니까?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짓을 해요. 이런 자들 진짜 다 가려내서 정말 차단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 이적 행위자들이라고 하죠. 왜? 적을 도와주는 행위자니까. 이적 행위자죠. 이적 행위자, 여적 행위자.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강력한 처벌하게끔 되어 있죠. 자,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나라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자, 그들 말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죠. 저는 안 그런 사람들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편에 그 짝 사람들. 이게 나라냐?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로서 나의 의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내년까지 절대 이 엄청난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동맹국을 내팽개치고 동맹국을 어렵게 만드는데 정부가 나서서 동맹국 군인들을 전투식량으로 4년 동안 연명하게 만드는 이 정부. 그렇게 해서 동맹국들이 모여서 미사일 방어훈련, 북한의 미사일 방어훈련하는데 우리는 아예 연락도 안 하게끔 만든 이 상황을 연출한 정부. 반드시 우리는 응징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